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이번 주에 진짜 난리가 난 한 주였죠. CPI가 쇼크로 발표된 이후에 시장이 정말 이제 위아래로 엄청나게 급등락을 했는데, 사실 뭐 매크로 이슈도 매크로 이슈지만 이번 주에는 이제 회사들, 기업들의 재밌는 이슈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짚고 가면은, 자, 짚고 가기 전에 일단 먼저 저희 이 썸네일 보시면은 저희 인스타에도 올라가 있고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이런 재밌는 짤방들을 만들어서 이제 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채널들에서 보시면은 소리랑 함께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저희 이제 팀의 컨텐츠를 너무 재밌게 잘 만드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만든 건데, 저도 보고 이게 제정신으로 만들 수 있는 짤방인가 하고 좀 되게 많이 웃었습니다. CPI부터 살펴보면은 이 작년 8월 대비 8.3%가 올랐죠. 사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물가 상승률이 뭐 어쨌든 이게 플러스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 상승률 자체가 어쨌든 간에 점점 좀 둔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낌새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달에도 둔화가 되긴 했는데, 시장에선 이게 기대치인 8.1%보다 높았다는 이유로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실망을 했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금리 인상 걱정을 하게 된 건데, 다음 주 이 영상이 발행될 때쯤 되면 이번 주일 텐데, 이제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이 CPI 지표가 거의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시장 기대치보다 높다는 사실 자체가 금리 인상 걱정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포함해서 증시 전반이 다 폭락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적으로 인플레 감축법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섹터는 계속해서 한 주간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쨌든 간에 시장에 녹아있는 금리 인상 폭이 다음 주에 최소 75bp 그리고 100bp까지 보는 확률도 20%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은 계속해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달래야 되기 때문에 이 이유들을 들고 있죠. 그래서 특히 주거비 같은 경우 CPI의 가장 중요한 품목인데, 주거비가 이제 집값은 정말로 빠지고 있긴 한데 이게 월세까지 반영이 되려면은 한 1년 정도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CPI가 실제 물가보다 더 오버플레이 돼 있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연준에서는 PCE, 이제 CPI보다는 PCE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죠. 그래서 주거비 비중이 더 낮고 대신 의료비 비중이 더 높은 이 PCE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도 꺾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코어 CPI고 그다음 하얀색이 코어 PCE인데, CPI는 계속 오를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지만 PCE는 꺾일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PCE와 CPI의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튜브 영상에서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가실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 저가 줍줍 모드가 되면서 캐시 우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목을 한 2년 만에 최대치의 양을 쓸어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국의 이슈가, 이번 주에 미국의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하냐 마냐의 이슈였죠. 그래서 이게 미국의 운송 수단을 보시면은 트럭이 1순위고 그 다음에 2등이 레일로드예요. 그래서 27%의 운송을 차지하는 이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은, 안 그래도 공급망이 문제인데 이 공급망이 더 끊길 수 있다, 이 걱정이 오면서 이거 역시도 이제 증시에 영향을 미쳤었는데, 이 부분은 다행히 잘 정리가 됐고, 그 외의 경제 지표들은 괜찮은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의 바이든 지지율을 보면은 이제 8월에는 일부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물론 여전히 낮긴 하지만 어쨌든 중간 선거 앞두고 계속해서 채찍질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참고로 이 차트는 미국의 전략 비축류 변동폭인데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됐죠. 이 말은 뭐냐면은, 전략 비축류라는 게 미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비축해 놓는 기름인데, 말 그대로. 근데 이거를 풀어서 시장에 기름을 더 공급을 하고, 그래서 휘발유가를 낮추는, 그래서 민심을 잡는 이런 바이든의 노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이제 집값 잡는 거 주장한 것처럼 이제 모기지 금리가 어쨌든 어느덧 6%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6%를 넘었고, 이제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빠지는 건 계속해서 이제 가속화가 되겠죠. 왜냐하면 레버리지 끼고 집을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니까요. 그리고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물류 운송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 본인들의 비즈니스가 좀 줄어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운영 자체도 좀 축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오는 거 아니냐, 뭐 전 세계 물동량을 엄청나게 크게 책임지고 있는 페덱스가 자기 일이 줄어들었다고 할 정도면은 이게 문제 아니냐라고 하면서 증시가 좀 흔들리는 모습 보였는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페덱스 본인이 못한 거다라고 이제 좀 선을 그으려는 모습도 나타났죠. 그리고 미국에서 얼마 전에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미국 내수로 이제 반도체 생산 공장들을 다 불러오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행정명령을 내렸죠. 이 역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함이 큰데, 미국에서 뭐 만들어진 이런 바이오 원료들을 갖고는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의 내수 생산 캐파를 늘리려는 모습을 보였고요. 참고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에 있어서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늘리고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을 짓고 하는 식으로 영향을 받지만, 바이오 의약품에 있어서도 똑같이 삼성과 SK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 뭐 CDMO, CMO 이 영역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될 것 같고,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나갈지 좀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밖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전력난이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파리에서는 에펠탑 점등 시간을 1시간 앞당겼다고 하죠. 이게 뭐 어쨌든 매일같이 원래 꺼지긴 하는데 그거보다 1시간 더 땡겨서 끌 정도로, 사실 이게 뭐 전력을 아끼는 게 얼마나 되겠냐마는 그 정도까지도 아껴야 될 정도로 지금 전력난이 심하다고 하고, 그리고 전 유럽이 지금 극우화 세력으로 조금씩 뒤덮여가고 있는 와중인데, 지난번 프랑스 대선 영상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태리 총리 선거를 앞두고,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이 이태리 총리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극우 정당이 여기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은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극우 정당이 집권하는 모습을 이태리에서 볼 수 있게 될 거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관련해서 미국이랑 비슷한 상황이죠. 오히려 더 심한데 8월 CPI 상승폭이 이제 9.9%, 이제 미국은 8%대인데 여기는 이제 10% 왔다 갔다 거리죠. 그 상황이고, 이것조차도 이제 앞으로 더 간다, 뭐 11, 12% 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인플레 관련해서도 저희가 영국이 더 이상 신사의 나라가 아니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CPI와 연관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이것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 물가 인상 말씀드린 김에 전 세계 주요 브랜드들의 물가 인상 폭을 보면은, 자라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가격 인상을 예고했고, 패션 업체죠. 그리고 글로벌 향수 브랜드들, 산타마리아 노벨라 같은 이 이태리 브랜드죠. 이런 글로벌 고급 향수 브랜드들도 가격 올리겠다라고 발표했고, 디올이나 톰 포드 같은 향수 브랜드들도 7월, 8월에 이미 가격을 올렸었던 이력이 있고요. 한국에서도 오리온이랑 농심 같은 이런 식품 회사들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초코파이 한 박스가 이제 5,400원인가 한다 그러고,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초코파이 한 박스가 5,000원 시대가 열렸고, 라면 같은 경우도 신라면 1,000원 시대가 이제 열렸다고 합니다. 진짜 먹고 살기 팍팍한 세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 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를 보면은 지금까지 말한 인플레가 뭐 되게 애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아르헨티나의 8월 인플레는 79%였습니다. 이게 뭐 7.9%가 아니라 79%예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냐? 5.5%를 올려서 75%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기준금리가 사실 원래도 뭐 40% 가까이 가던 이런 나라였어요. 부도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부도위기가 뭐 수십 년째 부도위기 나라죠, 이 나라는. 어쨌든 40% 언저리에서 이제 올해 들어서 75%까지 올렸다. 물가도 79% 상승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사실 이제 IMF의 구제금융을 받거나 국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나라들은 이 인플레만큼 기준금리를 올려서 쫓아가야 된다, 이 인플레를 어느 정도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단서 조건이 구제금융안에 달려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르헨티나도 이제 그랬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중국을 살펴보면은, 중국 역시도 이제 경기 부양을 해야 되죠. 미국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뒀듯이 중국은 10월 달에 시진핑 3년임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부동산이 여전히 힘들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경제 지표들은 잘 나왔습니다. 생산, 투자, 소비 다 잘 나왔는데 부동산이 여전히 힘들고, 부동산이 어쨌든 중국에서도 굉장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엄청나게 퍼붓는 모습을 보이죠. 뭐 론도 계속 쏴주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이제 외지인의 구매 제한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1, 2선 도시 대부분이 원래 투기를 막기 위해서 외지인들, 외국인들 말고 외지인들,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살라 그러면은 주택 거래를 굉장히 빡빡하게 절차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납세 증명을 엄청 빡세게 해야 되고, 의료보험도 증명을 해야 되고, 이런 걸 했었는데, 이제 수저우라고, 여기도 이제 큰 도시인데 여기서는 이를 이제 수저우 전반으로 해제를 해서 핵심 2선 도시 중에 최초로 어쨌든 이런 외지인의 구매 제한을 풀어줘서 부동산 경기를 좀 띄우려는 모습을 보였고요. 한편으로는 신규 게임에 대해서도 판호를 발급해주면서 시장을 다시 좀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보였고요. 텐센트랑 네디즈 같은 경우에 중국 내 탑2 게임사들이죠. 근데 이 두 게임사들이 중국의 빅테크 때려잡기 때문에 그동안은 신규 게임 판호를 못 받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올해는 못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이제 포함이 되면서 이들에 대한 테크 규제가 조금 풀리나? 경기를 좀 살리면서 여기에 대한 규제도 풀어주나?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거기에 동시에 사실 텐센트는 좀 반대되는 액션도 있었죠. 그래서 자회사 팬바이트라고 게임 분야 이제 미디어, 게임 관련된 콘텐츠들 미디어 퍼블리싱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직원을 대부분 해고하면서 천당과 지옥을 이제 모두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참고로 텐센트에서 이 팬바이트 사람들 해고할 때 되게 뭐 매너 없게 한꺼번에 막 잘랐나 봐요. 그래서 팬바이트의 인스타그램 어카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직 계정 액세스를 가진 상태에서 해고 통지를 받으니까, 이제 팬바이트의 인스타그램에서 텐센트 엄청 까는 글들 남기고 사라졌다고 하죠. 좀 촌극이 있었고요. 그리고 빅테크 얘기하는 김에 이제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큰 비상장 회사죠. 이제 틱톡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틱톡은 아직 이제 빅테크 때려잡기 때문에 상장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죠. 작년부터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고, 이게 계속해서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기존의 벤처 캐피탈들은 이 틱톡이라는 회사가 크면은 이걸 언젠가는 엑시트를 해야지, 상장을 해서 엑시트를 하든 그 다음 단계에 누군가한테 뭐 인수가 당하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엑시트 플랜을 짰을 텐데, 회사가 뭐 300 빌리언 달러 사이즈가 되다 보니까 이게 뭐 매각이 되긴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엔 상장을 해서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상장이 무기한 연기되니까 이 사람들은 좀 물려있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틱톡 입장에서도 장기 투자자들 대상으로, 뭐 나중에 들어와서 잠깐 숟가락 얹은 사람들 말고 진짜 오래전부터 투자를 해준 이런 투자자들 대상으로는
성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3 billion 정도를 써서, 물론 이제 기업 가치가 $300 billion 엄청 작은 수준이긴 한데 어쨌든 이 absolute 넘버로 보면은 이제 $3 billion라는 건 엄청 큰 넘버죠. 이걸 써서 이들의 지분을 사준다라는 이제 오퍼를 날린 상황이고, 오늘 영상을 찍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순티브들이 많아서 다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음원 산업, 그리고 음원 산업 내에서 틱톡이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해 나가는지, 결국엔 기승전 틱톡에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요. 이것도 보시면은 최근 표절 시비와 이제 다 맞물린 되게 재밌는 스토리라인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하다 보니까 이게 위클리 영상이 아니라 순튜브 홍보 영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중 분쟁도 심화되고 있어서, 대만이란 나라는 사실 중국의 발작 버튼이죠. 그래서 대만을 중국에서는 이제 나라로 인정 안 하고 자기들의 그냥 하나의 지역으로 어쨌든 계속 흡수시키려고 하는데, 이제는 미국에서 아예 대만을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상원 외교위에서 의결을 해서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통과가 될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고 합니다. 왜냐면 백악관에서도 이건 너무 급진적이다, 이러면 이제 중국이랑 정말로 막 전쟁하다는 거다 라는 식의 이제 흐름이 되다 보니까 통과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좀 빡센 견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도로 글로벌 생산 기지가 이동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떠나서. 그래서 이제 아이폰 조립사인 폭스콘 같은 경우에도 인도에다가 전자부품 생산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도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계속 밀어줄 걸로 예상이 되고, 참고로 이미 인도는 스마트폰 생산 세계 2위인 국가입니다. 대수 기준으로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도 특히 이제 동아시아 3국, 한국, 일본, 중국 이제 세 개 나라 다 치솟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서 당국이 이제 개입을 하려는, 이제 구두 개입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1,400원 뚫기 직전에 당국이 이제 구두 개입하고 실제로 이제 달러를 좀 일부 매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좀 급락을 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400 언저리에서 이제 뚫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중국 위안화 환율도 이제 7 뚫고 올라가는, 되게 오랜만에 보는 숫자인 것 같은데 7 뚫고 올라갔고요. 달러 N 환율도 이제 145까지 찍고 일본에서 구두 개입 을 이제 하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재밌는 사건들 몇 개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회사들인데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베팅 앱 개발을 이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ESPN, 자회사인 이제 스포츠 미디어 채널인 ESPN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기존의 시장에서는 디즈니라는 브랜드에서 직접 스포츠 베팅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디즈니 브랜드에 굉장히 데미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걱정을 하면서, 행동주의 투자자인 이 서드포인트 같은 경우도 주주로 들어와서 ESPN을 따로 분사시켜서 거기서 해라, 그리고 그것만으로 밸류에이션 잘 받아서 돈 벌어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디즈니 CEO가 나와서 그럴 생각 없고 여기서 직접 우리가 디즈니라는 브랜드에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라는 더 큰 그림에서 묶어서 다 가져갈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일단은 다들 꼬리를 내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디즈니 브랜드로 스포츠 베팅 도박 앱이 이제 미래 먹거리로 더해질 예정이긴 하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는 좀 힘든 상황이죠. 영업이 힘들다기보다는 워낙에 압도적인 1등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었는데, 최근에는 노조 이슈도 굉장히 크게 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스타벅스라는 이 도미넌스가 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CEO도 최근에 바뀌었고요. 이 새로운 전략들이 필요했는데, 이번에 애널리스트 데이를 해서 전략 발표를 하면서 각종 매장 효율화 시스템에 대한 그 제안을 했습니다. 자동 주문, 뭐 새로운 조리기계 관련해서 이제 재밌는 부분이 복잡한 아이스 음료 제조 시간을 줄이는 이 조리기계를 도입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스타벅스가 아이스 커피에 올인해야 하는 이유라고 만들었던 영상을 보시면은, 왜 아이스 커피가 이렇게 중요하고 그 제조 시간을 낮추기 위해서 왜 전략 발표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NFT를 활용해서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 디지털 세상에서도 공간, 스타벅스라는 디지털 공간에 대한 이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하겠다라는 전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새로운 영역이라서 어떻게 효과를 미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신선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노조들 달래려고 인건비도 올려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막판을 달궜던 굉장히 큰 이슈가 어도비가 피그마를 인수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뭐 PPT 만들 때부터, 단순하게는 복잡하게는 웹이나 앱 만들 때 거기에 사용되는 디자인 툴로, 사실 최근에 정말 대세로 누구나 피그마를 쓰는 것 같아요. 개발자들이랑 얘기할 때도 뭐 기본적으로 그냥 피그마 파일 공유하면서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 회사를 PSR 기준으로, 순이익 기준이 아니라 매출 대비 기준으로 50배 수준에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비싼 거냐면은 클라우드 사스 업체들 이제 평균 PSR이 지금 9배 수준까지 내려왔고, 이게 1년 전에 25배까지 뻥튀기가 됐었죠. 테크 주들이 밸류에이션을 잘 받으면서. 근데 어쨌든 올해 조정되면서 9배까지 내려왔는데, 이거에 5배가 넘는 수준의 가격에서 이제 거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 하면서 사실 인수 발표가 난 다음에 어도비의 주가가 엄청 빠졌는데, 근데 뭐 저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어도비가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직접 이 클라우드 사스로 협업 툴을 만들어 나가는 거를 과연 피그마만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의 대답은 할 수야 있겠지만 피그마가 이미 시장을 다 먹고 나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닉 바이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담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사실 피그마뿐만이 아니라 뭐 캔바 같은 이런 또
다른 경쟁자들도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애초부터 협업 툴을 만들어서 엄청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도비 입장에서는 좋은 포트폴리오를 이제 미래 포트폴리오를 선점을 해놓는 게 사실 돈을 좀 쓰더라도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다 같은 경우에는 전기 2륜차 시장 진출에 이제 진심인 모습을 보였죠. 기존의 2륜차, 이 오토바이 시장에서 어차피 세계 1위긴 했는데 이 전기로 바뀌는 오토바이 시장에서도 1등 먹고 싶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 이제 3년 내로 출시를 하는 게 목표고요, 첫 번째로. 근데 혼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기 오토바이는 아니지만 전기 자전거를 무인양품이랑 협업을 해서 중국에 이미 출시를 한 이력이 있죠. 얼마 전에 이제 했는데, 근데 사실 이 전기 자전거라는 게 전기 오토바이랑 물론 이제 퍼포먼스의 차이는 엄청날 거예요. 혼다는 엄청 하이 퍼포먼스 2륜차를 만드는 회사였으니까. 그래서 뭐 자전거랑 오토바이랑 이 퍼포먼스 차이는 나더라도 이 전기 자전거 자체도 사실 실질적으로는 전기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이미 진출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위클리에 써있진 않지만 파타고니아 창업자가 파타고니아라는 회사 자체를 전체를 이제 사회에 환원한 뉴스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뭐 나중에 따로 다뤄볼 예정이라서 그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주요 일정을 확인해 보시면은, 일단 다음 주에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수요일날 밤에 있을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죠. 그래서 이게 75bp냐, 이 자이언트 스텝이냐, 아니면은 100bp 올리는 울트라 스텝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 영국과 스위스의 기준금리, 유럽에서도 이제 정해질 예정이고요. 기준금리 결정을 기다리면서, 이 전까지는 뭐 이제 페드에서 뭐 따로 발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블랙아웃 기간이니까요. 그리고 딱히 뭐 지표들이 나올 것도 없어서 어쨌든 이 기간 동안은 사람들이 이제 숨죽이면서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순살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어쨌든 제가 짤막짤막하게 재밌는 소식들, 그리고 차트 기반으로 좀 재밌는 의견들을 짤막하게 전달을 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시면 이제 저랑 또 소통을 더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재밌는 순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